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800명대 후반까지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 같은 확산세가 이어지면 하루 최대 1,20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정부는 추가 백신 확보를 위해서 제약사 3곳 중 2곳과 연말까지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900명대, 1,000명대까지 올라갔다가 지난 주말에는 다시 그러니까 어제 나온 확진자, 어제 보고된 확진자가 주말이니까 700명대, 다시 오늘은 800명대 후반입니다. 서울과 경기만 해도 500명이 넘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추세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예, 그나마 이 대규모 폭증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네. 예, 어제는 주말 효과가 있어서 22,000건 정도였었는데 오늘 44,000건 정도까지 진단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880명이니까 일단은 증가 추세가 어느 정도 멎었다고는 볼 수는 있지만 실제 전체적인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정점이 어딜까 하는 것이 지금 문제일 수가 있고요. 예. 다행인 것은 양성률이 1.99%로 2% 이하로 내려갔다는 건 좀 다행이긴 한데 걱정되는 부분은 어제 중환자 수가 20명이 늘었어요. 네. 거기다가 13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실제 환자에서부터 중환자로 늘어난 숫자는 33명입니다. 하루에. 예. 이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시간에 지체되면서 중환자로 늘어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렇게 600명, 700명씩 나오는 것에 2%만 친다면 하루에 10여 명 이상씩 나오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숫자가 계속 진행될 때에 과연 우리 의료체제, 방역체제가 견딜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1,000명이라는 숫자를 또 한번 보고 나니까 880명도 적어 보이기는 하지만 예. 이것이 사실은 화요일도 좀 적은 편입니다. 항상. 이번 주 수목 이것이 과연 지난 8일 날 2.5단계 올린 것이 효과가 나타난다면은 예. 하여튼 감소 추세로 가야 되는데 아직은 감소 추세로 가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말씀하신 8일부터 수도권에 2.5단계가 됐고 8일이니까 15일이면 오늘이잖아요.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내일부터 보자는 게 그 단계를 올린 다음에 일주일 이후에 추세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 이제 보통 5, 6일 지나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일주일 정도는 보이긴 해야 되는데 네. 적어도 한 열흘 정도는 돼야 이제 그 추세적으로 감소가 되는 것이 나타날 텐데 지난 1.5단계, 2단계, 2.5단계 다 봐도 이 단계 격상이 지금으로서는 큰 효과가 없어 보여요. 그러게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거리두기 또 사람 간의 접촉을 덜 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사실 이동량이 줄어도 또 감소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예, 예. 네, 이번 3차 유행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것은 대구 신천지 때 40% 줄면서 바로 통제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20% 줄어도 별 차이가 없어요. 20% 줄었다는 게 이동량 이동량이 말씀이십니까? 20% 줄었는데도 환자 수는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지금도 아직도 증가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단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3단계의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유행의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방역당국에서 환자 수를 예측을 하면서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것을 토대로 예측을 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무엇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이 내용도 짚어주시죠. 감염 재생산 지수라 하면 이제 한 명이 몇 명한테 감염을 시키느냐 하는 것인데 네. 바로 하루 만에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세대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한 번에 감염시키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그럼 시간이 세대기가 뭐 3일, 4일이라고 그러면 3, 4일 후에는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8이기 때문에 예. 1,000명이 있었으면 1,280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산상으로 보면 거의 1,000명에 가깝기 때문에 3, 4일이 지나면은 이 상황대로 계산이 되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1.28배 늘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1,000명 가까이 되는 숫자에서는 일이 넘는 것이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예. 계속 늘어난다면은 언제 2,000명 될지 3,000명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전제가 항상 있는 것이 지금의 이 방역 수준이 유지된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상향을 시킨다든지 우리 국민들이 이동량을 많이 줄이고 사람들의 접촉을 줄인다면은 이 숫자 또한 줄어들 것이고 환자 수도 감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 1,200명 이것이 공포스러울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접촉을 줄인다면은 앞으로 5, 6일 후 일주일 후에는 줄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지금 환자들은 벌써 이미 일주일 열흘 전에 감염됐던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현재로서는 1 이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에서 3단계 격상 시기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이거 뭐 다른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빨리 하는 것이 방역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기준으로 보면은
하루 평균이 800명에서 1000명 될 때, 또 우리 의료 체제가 부담이 생겼을 때 뭐 60대 이상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약간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지난 일주일 보면 오늘도 880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거의 800명 가까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700 한 6, 70명 정도, 700 한 5, 60명 정도에 머물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800명, 1000명까지 다 보고서 하면은 항상 늦었어요. 우리 1.5단계, 2단계 할 때도 그것이 조금만 빨랐어도 상당히 방역 효과가 있었을 텐데 예. 예. 엇박자가 나면서 조금씩 늦어지면서 방역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이 상황도 이 800명씩 나오면은 며칠 후면은 내일 모레만 돼도 800명 넘어갑니다. 예. 근데 이 기준이 넘어갔다고 그래서 상향할 것이 아니라 좀 선제적으로 하고 짧게 할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예. 3단계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그렇지만 기간이 길어지는 게 더 괴로운 거거든요. 예. 예. 가능한 한 강력하게 선제적으로 좀 짧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경제에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아직도 주저주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상황에서 800명에서 만약에 500명으로 떨어진다고 그래도 그 500명이 계속 유지되면은 사실 어려운 것이거든요. 네. 지금 한 번에 빨리 줄일 수 있는 3단계라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어느 정도 경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2.5단계의 이 효과를 보자고 시간을 늦춘다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방역에서도 좋지 않고 경제면에서도 더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좀 빠르게 짧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격상을 하게 된다면 지역에 적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게 사실은 정부가 주저하는 부분도 2.5단계나 여기까지는 지자체별로 우리 지금 서울 수도권만 2.5단계거든요. 네. 다른 지자체들은 2단계 해도 되고 부산은 이제 2.5단계 올렸습니다만 예. 3단계 수준의 것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3단계는 전국적인 대유행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실은 환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위험하지 않은 지역까지도 전부 3단계의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경제적인 피해는 일단 막대해지겠죠. 예. 그거를 걱정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지금 유행을 보면 전국적인 건 맞습니다. 서울 수도권이 물론 주지만 예. 서울 수도권 이외에서도 상당히 많은 발생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병상도 굉장히 많이 부족해지고 다른 데로 보내기도 전원시키기도 어려운 상황까지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짧게 지금 연말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예. 짧게 3단계를 바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바로 한다는 것은 신속하게 한다는 것은 거의 이미 늦어 보여서 뭐 지금부터 생각하고 준비할 시간도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2, 3일 예. 정도는 이 결국 문을 닫는 것들이 많은데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의 이 준비가 아직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수도권의 2.5단계가 되면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등교를 하는 건데 수도권은 선제적으로 3단계 수준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게 지역까지 다 학교가 최소한 학교만이라도 이렇게 다 문을 닫고 원격으로 전환하는 이런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 지금 2.5단계 또 플러스가 되는 것인데요. 네네. 이 플러스의 효과는 이 2.5단계나 2단계나 다 별로 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예. 이 세밀하게 한다고 해서 하지만 실제로 학교는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젊은 학생들이 감염되면 지역사회 전파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네. 규모가 커지고 또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들이 감염되고 조부모님들 감염되면 피해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학교를 먼저 막는 것은 이거 의미가 있지만 그 이외에 또 다른 알파를 하는 것보다는 바로 3단계 쪽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지금은 중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 보더라도 조금 전에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부산시 자체가 이제 2주 동안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방은 2단계인데 부산은 2.5단계로 올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잠깐만 보니까 생활체육, 가무활동, 관악기 연주 이런 그 비말이 분출될 가능성이 높은 동호회는 전면 활동을 금지하고 이 활동을 하다가 감염이 되면 진단검사, 치료비 이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까지 부산 자체적으로는 좀 강하게 나왔거든요. 효과가 있을까요? 이건 아마 지금 3단계에서도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3단계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10명 이상 모임을 하지 말라고 접근지가. 돼 있지. 네. 예. 만약에 동호회에서 9명이서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감염이 나왔을 때 이걸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이 사실 민주주의에 좀 반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하도 이제 이런 데서 많이 나오니까 생활체육이라든지 가무활동 같은 데서 대규모 감염이 나오니까 이제 이런 방식까지 얘기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역시 예.
법적으로 이렇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서 많이 나오니까 좀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이 맞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예, 교회 소모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동호회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지 네. 여기가 동호회 아니고 우리 그냥 친목이라고 하면 그것도 또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과도하지 않나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예, 생활체육이라든지 가무 같은 것들은 의미가 있어요. 그 학원이라든지 교습, 뭐 생활체육 시설 같은 거 못하게 하는 것은 뭐 이런 구상권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네. 동호회 부분은 좀 지나치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 그 지금 5단 예전에 3단계 거리두기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 5단계로 바뀌었고 지금 2.5단계 거의 마지막 전 단계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수도권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단계와 단계 사이에 또 다른 플러스 알파가 계속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그 플러스 알파라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을 파악해서 잘 적용을 한 것이다 아니면 더 기준을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어떤 게 맞다고 보세요? 글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예. 이 결국은 단계 사이에 중간이 존재를 하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3단계도 이게 마지막은 아닙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이 3단계라는 것이 우리가 외출을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식당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유럽이나 미국에 있어서 3단계라는 것은 밖에 나갈 때 뭐 외출증이 있어야 되고 식당에서 밥도 못 먹게 돼 있고 전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네. 2.5단계에서 3단계도 또 비슷한 것이 뭐 체육시설도 뭐 어디는 되고 안 되고 뭐 2단계 같으면 더 하고 전부 모든 데를 다 법으로 이거를 규제를 한다 하는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아무리 세밀하게 나눠도 예. 결국은 어딘가에서의 풍선 효과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민주적으로 잘 지킬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권고를 하고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예. 모든 것을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갖고 하기 시작하면 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일 큰 불만이 생긴 데가 학원입니다. 예. 예, 학원은 지금 원래는 열 수 있어야 되는데 2.5단계에서 예. 학원을 금지를 시켜버렸거든요. 이건 학생들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그래서 금지를 시켰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를 따지면은 이거는 규정보다는 오히려 저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 상황이 더 우려되는 이유가 사실은 일상 감염이 주이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인 부분이 많은데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의 상황이 기존과는 좀 어떤 점이 다르고 또 어떤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될지 이쯤에 이런 내용도 한번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1차 유행하고 2차 유행하고 많이 다르죠. 네. 대구 신천지인 경우에 있어서는 완전히 통제가 돼서 한 자리 4월 말 때쯤 되면은 한 자릿수 뭐 0에 가깝게 이렇게 나왔었고 또 2차 8.15 때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100명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10월 12일 날 일단 지속적인 생활 방역을 하자고 그래갖고 1단계로 완화시켰는데 예. 여기서부터 이제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뭐 이거 결과론이지만 이때 이 1단계는 좀 성급했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 뭐 오래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텐데 계속 강력하게 푸시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것들이 점점 200명, 400명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제는 좀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 성격 자체가 그냥 우리 주변에서 어디서 걸릴지도 모르고 아주 소규모의 감염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동선을 찾아가 보면은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그래요. 있어요. 예. 예. 수십 명이 아니라 뭐 100명이 넘어가고 200명이 넘어가는 상황들이 결국은 역학조사가 못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찾아서 보면은 N차 감염이 다 일어나서 그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찾아가는 게 어려울 정도가 되고 지금 한 1,0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는 역학조사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없습니다. 다 예. 못 찾고 지금 현재도 아마 감염 경로를 찾지는 못할 겁니다. 맨 처음에 감염원들을 우리는 계속 지금까지 찾아왔잖아요. 그 감염원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고 하는 걸 했었는데 예. 지금 오히려 그것보다도 일단 동선에서 접촉한 사람을 다 체크하는 것만도 아마 힘에 붙일 정도이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는 거리 단계의 격상만으로 이런 지역사회에 있어서 좀 넓게 퍼져 있는 환자들을 찾아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통제의 한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방역의 이제 방침을 좀 바꿔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예. 지금 올 겨울만 끝나고 끝나는 일도 아니고 네. 더 우리 백신 맞을 때까지는 내년 여름까지는 계속 통제가 돼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한 번 통제가 무너지면 그다음에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한 강력한 방법으로
통제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학교처럼 종교시설 등 집단 감염의 우려가 좀 큰 시설을 중심으로 선제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우리 전에도 그 했었죠. 네. 예, 예. 다 괜찮지만 교회 소모임은 좀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개신교회한테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었는데 예. 그 이후에도 사실은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도 개신교회 이제 지금 이 상황은 2단계 뭐 아마 전에 정도에 감염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봤을 때, 뭐 규정으로 봤을 때는 위반은 아니었었던 거 보셔요. 네. 지금 8일부터 2.5단계였기 때문에 예변을 할 수 있었던, 즉 그 8일 이전에 감염됐던 사람들이어서 예. 규정상으로는 맞지만 이런 소모임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고, 일단 예배에서는 감염이 안 된다 할지라도 예배 끝나고서의 소모임, 성거대 모임, 구역 모임, 또 성경 모임, 영어 성경 모임, 뭐 이런 것들에서 실내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마스크 벗고 찬송가 부르고 성경 같이 읽고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하다 보면 다 감염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처음부터 그랬고요. 지금도 이것은 특별히 하지 말라고 아마 규정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정부가 이제 무증상 감염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본인이 증상도 못 느끼는 상황에서 전파력이 많아지니까 임시 선별 검사소를 수도권에 150개를 만들겠다. 그래서 어제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3가지 검사 중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 지금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았던 PCR 검사와 타액 검사, 침으로 하는 검사, 또 신속 항원 검사 이렇게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가서는 그럼 보통 어떤 검사를 받는 게 좀 더 정확하고 더 안심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야 당연히 RT-PCR이 제일 지금 정확하죠. 하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고 네. 또 검체 채취하는 데도 좀 힘든 부분이 있죠. 예. 반면에 타액 검사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타액에는 바이러스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단점도 있고요. 또 신속 항원 진단 키트인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증상이 어느 정도 나타난 사람들,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증식이 된 상황에서는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데 네. 무증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위음성이 나올 즉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출을 하지 못하는 민감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이것을 시민들이 결정을 자기가 선택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네네. 이것은 적재적소에 잘 쓸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특히 예. 이 신속 항원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스크리닝을 할 때 여러 사람들 중에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 그 양성을 빨리 찾아서 확진 검사를 RT-PCR로 함으로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 즉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같은 데 있어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긴 한데 이거를 지금 선별 진단을 하면서 선별 검사소에서 선택을 해서 한다는 것은 예.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기는 해요. 결국은 이 검사들 중에서 일반 시민들도 대부분 RT-PCR 방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진단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예. 이 전체적인 검사 건수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할까 좀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3주간 원하는 모든 사람이 내가 증상이 없어도 가면 무료로 진단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단은 지금은 서울 수도권이죠. 수도권이요, 예, 그리고 익명 검사가 가능하다는 예, 거고. 전화번호만 쓰고. 예, 전화번호만 쓰고. 예. 그러니까 그 서울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라도 익명이기 때문에 뭐 누가 받아도 상관은 없는 네네. 거죠. 다만 선별검사소가 임시로 선별검사소가 서울 수도권에 150개소를 더 만들어서 한다는 것뿐이기 때문에 예.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궁금한 게 과연 그럼 지금 상황에서 800명에서 1000명 사이에 확진자가 나오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큰 방역에 효과가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방역 면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많을 수 있죠. 네. 즉 무증상 감염자들을 찾아낼 수가 있고 예. 지역사회에서의 N차 감염의 고리를 끊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증상이 있는 사람들도 갑자기 저기 선별진료소 가갖고서 그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진단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예. 있죠. 예. 하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받게 되면은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의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분명히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러네요. 예.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부분, 무증상 감염자가 많이 발견이 될 것이고 이들을 어떻게 격리하고 치료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진행이 돼야 할까요? 그건 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지금 아마 방역 당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다 낫습니다. 예. 아무 증상도 없고 치료도 안 해도 낫고 경증인 경우에 있어서도 뭐 해열제라든지 뭐 소염제 정도 먹고서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많아졌을 때 우리가 방역을 위해서 찾아냈지만 찾아낸 사람들은 병상이라기보다 생활치료센터라기보다 자가격리, 자가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수칙을 완전히 만들어서 만약에 보호해줄 보호자가 있다 그러면은 자가치료를 하고 예.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아무도 없는데 밖에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확진이 된 상황에서. 네. 그럴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가는 이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만들어 주시면은 예. 집안에서 누가 보호자가 있을 때 본인이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내 배우자, 내 가족이 예. 나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감염되면 큰일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주의를 하고서 아마 격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좋은 점은 우리 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정신적으로 굉장히 좋을 수가 있고요. 예. 병상 확보에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겼을 때 이 수칙, 자가격리, 자가치료 수칙을 아주 엄격하게 만들어서 지역사회 또는 자기 가족들한테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아, 그럼 지금은요. 그 확진을 받으면 무증상이어도 확진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확진 받으면 자가격리는 절대 안 되고 아, 생활치료센터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인데요. 예. 지금은 근데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예, 예. 이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일반 병상이 부족해 갖고서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를 하는 자가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뿐이지 네. 한 수백 명이 이것은 예. 법적으로는 모두 지금 보내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지금 요 규정을 조금 바꿔서 예.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또 집안의 구조가 충분히 가능하다면은 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고 또 모니터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은 있습니다만 이걸 다 만족시킬 수 있다면은 자가치료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카톨릭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